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어제 오전 경남 밀양시에서 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새벽 5시부터 헬기를 집중 투입하며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영관 기자, 현재 산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발생한 산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곳 일대에는 자욱한 연기와 매캐한 냄새가 가득한데요. 진화 작업은 24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헬기 57대가 순차적으로 투입됐고 지상에서는 진화 인력 1,705명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오전 9시 기준 불이 감싸고 있는 띠인 화선의 총 길이는 9.3km이며 이 중 진화가 필요한 잔여 화선은 4.8km 정도입니다. 불이 난 시각은 어제 오전 9시 25분입니다. 산림청은 불이 난 지 2시간여 만에 산불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함께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 불로 주민 326가구 468명이 긴급 대피했고 현재 56세대 56명은 귀가했습니다. 밀양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 391명은 대구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산불 확산 저지와 주민 대피로 재산과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오전 9시 기준 진화율은 48%, 산불 영향구역은 약 301헥타르로 추정됩니다. 애초 산림청은 어제 일몰 전 주불 진화를 목표로 했는데 진화가 쉽지 않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건조한 날씨와 바람의 영향이 컸습니다. 불이 난 밀양은 이틀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건조한 상태였고요. 어제 낮 동안 순간 최대 초속 11m인 강한 바람도 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순간 최대 초속 1m 아래로 많이 잦아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7, 8년 동안 누적된 재선충병 피해목 품종 더미가 많이 쌓인 채로 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산림당국은 밝혔습니다. 산림당국은 지금처럼 바람이 잦아들었을 때가 불을 잡을 기회로 보고 오전 중에 큰 불을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계속해서 산림청 연결해서 현재 산불 진화 상황과 앞으로 진화 계획 알아보겠습니다. 산림청 김만주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산림청에서 보는 전반적인 산불 상황, 또 진화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은 현재 진화율 48%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헬기들이 총 동원되어서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구간에서는 나름대로 진화 효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선도 진화 화선도 좀 많이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금 워낙 광범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헬기들이 8개 구역에 나누어서 8개 구역으로 나누어진 구역에서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안 좋은 점은 지금 바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진화 효율은 좋은데 한편으로는 또 조종사들의 시야를 지금 방해하고 있고 이 제한 사항들 때문에 헬기들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비행 안전 때문에 지금 많이 비행하는데 제한을 좀 받고 있어서 진화 효율이 조금 늦어지고도 있습니다. 네, 헬기 50여 대가 순차적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네. 진화 작업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일부 구간은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진화를 이미 좀 해서 화선이 좀 많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줄어들기도 했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지금 제한 요소도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 따라 가지고 지금 헬기들이 50대가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공중 공간이 협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또 안전사고 우려도 있어서 상당 부분 지금 과감하게 지금 헬기들을 투입을 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지금 헬기가 지금 구간 양호한 지역 시기가 좀 나오는 지역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침부터 작업하여서 41%의 진화율에서 48%까지 지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당국에서는 지상과 공중에서 계속해서 진화를 할 계획이고 특히 북쪽 지역에 지금 고압 송전탑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확산이 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미리미리 지금 진화 지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전인 오전 9시에 산불 진화 현장에서 진행된 산림청장의 브리핑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산불 진화 상황입니다.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 등 총 1,600여 명의 진화 인력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집중 투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화율은 48%로 끌어올렸습니다. 민가 주요 보호시설 방어를 위해서 소방차와 소방 인력을 집중 배치해서 또 야간에 드론으로 산불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진화 자원을 적절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인명과 시설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351명이 대피 중에 있는데요. 일부는 귀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산불 영향 구역은 약 301헥타입니다. 지금 잔여 화선은 약 4.8km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진화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에 5시 5분 일출과 동시에 41대의 헬기가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 57대가 동원될 예정입니다. 현재 연기가 자욱하고 밀양강 주변에 안개가 있어서 담수지는 인근에 있지만요. 진화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산불이 더 이상 밖으로 번지지 않도록 불을 가두는 방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헬기에서 공중 진화와 더불어서 지상에서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상 인력을 어제와 같이 8개 구역으로 세분화해서 약 1,700여 명의 진화 인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지역에 산불이 난 곳에 임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세가 험합니다. 그래서 진화 장비나 진화 인력을 투입하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차 등 가용 자원을 동원해서 특히 민가, 그 다음에 병원, 사찰 등 주요 시설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주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현재 진화 상황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은재 기자, 현재 산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KBS 재난감시 CCTV를 통해 현재 상황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이는 곳이 산불 발화 지점 동남쪽 대구 부산고속도로 밀양나들목 쪽에서 본 산불 현장인데요. 이 산 능선으로 연기가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고 이 일출과 동시에 투입된 헬기가 날아다니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산림당국은 산불 현장 남쪽과 동쪽에 담수량이 큰 대형 헬기를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화 지점 남쪽에 있는 대구 부산고속도로 밀양대교 쪽에서 본 현장 상황입니다. 아파트 뒤편에 있는 산이 바로 산불 현장인데요. 현재 연기가 자욱하고 밀양강 주변이라 안개도 낀 상태입니다. 이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진 않지만 시야가 좋진 않은데요. 이 산림당국은 산불이 더 번지지 않도록 불가두기 방식으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현장 연결했을 땐 이 진화율이 48% 수준이었는데 남아있는 불길 주로 어느 쪽에 있습니까? 네, 산림청이 KBS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산불 상황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밀양 산불 현장입니다. 이 붉게 표시된 게 현재 불이 남아있는 곳이고요. 노란 선이 불이 꺼진 곳입니다. 이 지도상의 왼쪽 부북면 무연리와 그리고 춘하리 쪽은 진화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현재 불길이 남아있는 구간은 지도상 동남쪽 그리고 북쪽 방향입니다. 9시 기준 진화율은 48%, 불이 남아있는 구간은 4.8km 정도로 추산됩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진화율은 41%였고 오늘 새벽 5시에는 43%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산림당국은 7, 8년간 누적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나무 훈증 더미가 많이 쌓인 상태여서 여기에 산불이 나면서 진화의 속도가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림당국은 또 이렇게 이제 밤사이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은 북동쪽, 그러니까 상동면 안인리 방향에 있는 불길이 능선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왔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마을과 거리가 있어서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경북 울진에 이어 사흘 만에 또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300헥타르가 넘는 숲이 불에 탔는데요. 계속해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예보돼 있습니다. 산불이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일 지방선거 투표가 전국 14,000여 투표소에서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마련된 투표소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민정희 기자, 투표소 찾는 사람들 좀 늘고 있습니까? 네, 투표가 시작된 지 이제 3시간이 좀 넘었는데요. 오전 9시가 넘으면서 유권자들 발길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안 하신 분들 오늘 꼭 투표소 찾아 유권자의 권리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에선 이곳 영등포구 투표소를 비롯해 2,200여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서울은 유권자 837만여 명이 서울시장과 교육감을 포함해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 모두 566명의 지역 일꾼을 뽑게 됩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서울에선 46만 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5.6%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오전 9시 기준 서울 투표율 6.5%보다 0.9%포인트 낮은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선 서울 지역 투표율 21.2%로 전국 평균 20.62%를 웃돌았습니다. 사전투표 때와 달리 오늘은 두 차례에 나누어서 투표용지 7장을 배부받는데요. 먼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습니다. 다음에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인천 계양을, 성남 분당갑, 대구 수성을 등 전국 7곳에선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는데요. 이곳에선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아 모두 8장을 받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는 저녁 6시 반부터 1시간 동안이죠. 확진자들은 저녁 6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합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안내문에 나와 있고 포털 사이트나 휴대전화 지도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투표하러 나오실 때 신분증 잊지 마시고요. 투표소 안에서는 인증사진 촬영, 투표지 촬영 모두 금지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 아트홀 투표소에서 KBS 뉴스 민정입니다. 투표가 시작된 지 이제 3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전국 투표율 집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병수 기자, 오늘 투표율 지난 지방선거보단 조금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죠? 네, 오전 9시 기준으로 투표율은 6%입니다. 오전 6시에 투표가 시작된 뒤 3시간 동안 전국에서 265만 명이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 7.7%, 충북과 충남 6.9%로 높습니다. 광주는 3.4%, 세종 5.5%, 전북 5.2%로 다소 낮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모니터에는 매시간 집계되는 투표율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 오전 9시 기준 투표율은 2018년 지방선거 때 같은 시각 투표율 7.7%보단 1.7%포인트 낮습니다. 높은 사전투표율 영향도 있을 텐데 이번 지방선거 이 사전투표는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는데 투표율 20.62%였습니다. 이 사전투표에만 913만여 명이 참여한 건데 4년 전 지방선거 때의 20.14%보다 0.48%포인트 높아서 지방선거로는 최고치였습니다. 이 4년 전 최종 투표율은 60.2%를 기록했었는데 사전투표 때의 투표 열기가 이어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 선거 사전투표율은 오후 1시부터 오늘 투표율에 합산됩니다. 오늘 투표 마감 오후 6시가 아니라 저녁 7시 반인데요.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하고 나면 6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가 진행됩니다. KBS 등 지상파 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것도 투표가 마감되는 시각 저녁 7시 반입니다. 개표는 전국 255개 개표소에서 진행되는데요. 첫 개표는 저녁 8시를 전후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자정쯤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서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제 각 당은 유세에 집중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승리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독선이 심해질 거라며 견제와 균형을 선택해달라 호소했습니다.
송락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민주당 지도부의 발길은 접전지 충청으로 향했습니다. 여당이 압승하면 윤석열 정부의 독주가 심해진다.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선택해달라 읍소했습니다. 중앙 권력을 거머쥔 윤석열 정권이 지방정부까지 독식하게 된다면 국정 균형을 위한 브레이크가 고장날 것입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자신이 출마한 인천 지역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대선이 심판선거였다면 지방선거는 일꾼선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실력이 실적으로 증명된 큰 일꾼에게 여러분의 살림을 맡겨야 여러분의 살림이 비는 것입니다. 최대 승부처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김동연 후보는 사흘간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모두 훑는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초박빙 승부 속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습니다. 경기도지사는 말꾼이 돼야 되겠습니까? 일꾼이 돼야 되겠습니까? 경기도지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용산역 광장을 마지막 유세지로 택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오만에 견제구를 날려달라며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진정한 의미의 정권 교체를 완성할 수 있다면서 힘 있는 집권 여당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신선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초박빙 승부처 경기도에 총집결했습니다. 지난 대선이 전반전이라면 지방선거는 후반전이라며 정권 교체를 완성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으로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회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민주당의 정권 견제론에 맞서 오히려 심판론을 꺼내들었습니다. 5년 동안 나라 바뀌었더니 나라가 이제 망쳐놨죠? 그래놓고 또 표를 달라는데 사람이 명치가 있어야죠. 그죠? 힘 있는 집권 여당을 강조하며 표심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손발이 맞아야 지역 현안을 제대로 해결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현시되는 미래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저에게 위임해 주신 그 권력을 지하철로, 도로로, 병원으로 그리고 학교로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청계광장을 마지막 유세지로 택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구청장과 시구 의회 권력도 함께 교체해야 발목 잡히지 않고 일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정의당도 광주부터 서울로 이어지는 상경 유세를 하며 막판 표심을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정의당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은 남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당 지도부가 나흘 만에 다시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시 의원 23명 중 22명은 민주당 당선이 확실시되고 나머지 1명도 국민의힘과 경합이라며 단 한 석이라도 진보정당에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5.18 정신이 살아있는 이곳 광주에서부터 한국 정치의 변화를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남지사에 도전한 여영국 대표도 한 표의 절실함을 호소했습니다. 민주 국민의힘 기득권 양당이 내로남불 정치, 일당 독점 정치를 하고 있다며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민생을 위한 다당제 정치 실현을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 어제 하루 광주와 전북, 인천, 서울로 이어지는 상경 유세를 한 정의당은 서울 홍대에서 마지막 유세를 마쳤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은 남겨달라. 대선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좀처럼 존재감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정의당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79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 15,753명, 해외 유입 44명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전날과 같은 180명입니다. 사망자는 21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4,197명,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과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 근절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 전 백악관 브리핑룸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K-팝 그룹 방탄소년단 7명이 백악관 브리핑룸을 찾았습니다. 아시아계와 태평양 원주민의 달 5월을 맞아 바이든 미 대통령의 초청으로 코로나 기간 미국에서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른 반아시아계 증오범죄 근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Hi, we're BTS, and it is a great honor to be invited to the White House today to discuss the important issues of anti-Asian hate crimes, Asian inclusion, and diversity. 한국 연예인으로는 처음으로 백악관 연단에 선 BTS는 한 명씩 돌아가며 차별과 혐오를 없애자고 말했습니다. 리더인 RM을 제외하고 BTS의 모든 발언은 한국말로 이루어졌고 미국 기자들을 위한 통역이 제공됐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저희의 음악을 사랑해 주시는 다양한 국적, 언어, 문화를 가진 저희의 팬, 아미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평등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는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100여 명의 기자들이 참석해 핸드폰으로 BTS의 사진을 찍으며 이들의 글로벌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과 BTS가 만난다는 소식에 전 세계에서 온 BTS 팬들은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이렇게 긴 줄을 늘어선 채 BTS를 연호했습니다. Especially since BTS has such a big voice, people really do listen, and that's why I think Joe Biden really took the opportunity to make sure that they came to speak, because people listen. 백악관은 BTS가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을 한 데 이어 백악관 디지털 영상팀과 아시아 증오범죄 근절을 주제로 한 영상을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만나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례적 행보로 평가되는데 미국 정부와 연준은 인플레이션 해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이 전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을 직접 면담했습니다. 그간 독립적 통화 정책을 보장한다며 연방준비제도와 거리를 두어온 걸 감안하면 이례적 만남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 대응이 최우선 관심사라고 직접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중앙은행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의식한 듯 연준의 독립성 존중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인플레이션 해결에 정부는 물론 연준 역시 가진 수단을 모두 동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I know we'll use those tools of monetary policy to address the rising prices for the American people.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공간을 만들어주겠다고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He respects the independence of the Federal Reserve and will provide the Federal Reserve the space and the independence that it needs to tackle inflation. 미국 언론들은 이번 회동을 인플레이션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차원의 움직임으로 해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루 전 월스트리트 저널에 낸 기고에서도 공급망 복구, 세제 개혁과 함께 연준과 의회의 전방위적 협력 필요성을 물가 잡기 방안으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상승률 8%를 넘고도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없어 보이는 물가. 이와 연동해 중간 선거를 불과 반년 앞두고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을 신경 쓴 움직임입니다. 향후 연준 움직임에 더 관심이 쏠리는데 이달과 다음 달 두 번의 통화정책회의에서 0.5%포인트의 높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매물이 늘긴 했지만 실제 거래로는 잘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물도 점점 쌓이고 있다는데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 힘겨루기가 거래 절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현장 분위기에 취재했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집주인들의 매도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매물은 많이 있는데 불안감을 주신가 봐요. 내놓으신 분들도 처리가 어떻게 되냐, 얼마에 거래되냐. 하지만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한 급매가 아닌 경우라면 가격을 내려서까지 내놓진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매물이 늘어도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값이 고점이라는 생각에다 금리까지 오르고 있으니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꺾이면 확 꺾일 수 있다는 생각에 내가 이 가격에 들어가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내 자산이 줄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론 보유세 때문에 나오던 금매마저 사라지면서 이른바 거래 절벽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선 보유세 부담을 덜기엔 이미 시기를 놓쳐 가격을 낮춰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수요자 입장에선 7월부터 확대 적용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까지 감안하면 섣불리 매수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가능성, 대출이자의 부담, 그리고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주택시장이 활력을 얻기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보유세 부담 완화가 1주택자에게 집중되는 만큼 인기 지역의 한 채만을 보유하려는 성향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다시 한번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현재 진화 상황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민재 기자, 현재 산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KBS 재난감시 CCTV를 통해 현재 상황 보겠습니다. 이 화면으로 보이는 곳이 산불 발화 지점 동남쪽 대구 부산고속도로 밀양나들목 쪽 산불 현장인데요. 이 산 능선에서 연기가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고 일출과 동시에 투입된 헬기가 날아다니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현장 남쪽과 동쪽에 담수량이 큰 대형 헬기를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화 지점 남쪽에 있는 대구 부산고속도로 밀양대교 북쪽에서 본 현장 상황입니다. 이 아파트 뒤편에 있는 산이 바로 산불 현장인데요. 현재 연기가 자욱하고 밀양강 주변이라 안개도 낀 상태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진 않지만 시야가 좋진 않은데요. 산림당국은 산불이 더 번지지 않도록 불가두기 방식으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경남 밀양의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불을 끄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밀양을 포함한 경상도와 강원 남부 지역에 이어서 충북 중남부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오늘 강원 영동 지역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번 주는 뚜렷한 비 예보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건조특보가 더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미 여름이 시작되기라도 한 것처럼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여름은 6월에서 8월까지입니다. 6월의 첫날이자 여름의 시작인 오늘은 서울이 28도, 대구가 32도, 전남 담양이 3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 30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